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아침 8시 5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작았지만 근데 어젯밤의 하락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요. 그 말씀드린 지지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S&P 기준으로는 5월 13일 날 시가 정도 자리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자리가 392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3920을 이제 깔아 뭉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력이 아니고 저항을 누적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라는 거, 어딘가 이제 레벨 다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기준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약간 S&P와 기준이 다르긴 한데, 한 11,970, 뭐 11,950 이 정도 자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자리를 어제 얘도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종가상으로 붕괴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다. 이제 레벨 다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벨 다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뭐 여기 박스 하단, 여기 박스 상단 이렇게 해서 어떤 박스로 봤다면은 이제 박스 아래가 붕괴가 되면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또 약간 좀 이제 다른 변화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면 급락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움직임을 보시면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죠. 그 보시면 하락률이 다들 얼마 안 크잖아요. 0. 몇 프로밖에 안 하락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변동성이 터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는데 이렇게 차분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런 일은 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거래일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오래 지켰던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실망 매물 이런 걸로 인해서, 공포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폭락, 뭐 급락, 투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기 5월 12일 날 급락했던 이 저점 자리가 어떤 지지력을, 뭐 약한 지지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지 않고 변동성을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 어젯밤에 충분히 급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아래 꼬리를 달고 변동성을 죽여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죠? 시장이 일단 지지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가긴 간다. 아래로 가긴 가는데,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급락이 안 나왔네? 그러면 좀 차분하게 가려나?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하락의 속도가 뭐 예를 들면 5월 18일 날 그죠? 그 깜짝 급락했던 이날 막 S&P 나스닥이 4% 5%씩 빠지면서 야 이제 계속 폭락을 가나?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변동성을 좀 죽임으로 인해서 최소한 그런 거는 좀 사라졌다. 급락은 아닌가 보다. 급락은 좀 가능성이 낮아졌나 보다. 대신에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보다 방향성 아래로 가는데 급락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짜불짜불 아래쪽으로 재미없게 빠질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 빅스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빅스 보시면은 33.4인가 제가 그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33.4를 결과적으로 어젯밤에도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33.4 여기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돌파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밀렸죠. 그죠? 네. 자,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부분, 만약에 빅스가 밤에 여기 있는 33.4 부근을 테스트하러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 터치하는 순간이 지수 반등이 하는, 여기 터치하는 순간이 아마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항이니까요. 그죠? 저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밀렸습니다. 당장 뭐 시장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엄청난 이슈는 일단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은 죽이고 있다. 지금 33.4라는 자리를 자그마치 몇 번이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하여튼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죠? 굉장히 어쨌든 많이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 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저항을 많이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당장 이거 넘어갈 의도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급락, 폭락 이런 거보다도 이제 좀 차분하게 미국 주식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빅스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제 밤 같은 경우 이제 이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쇼킹했습니다. 일단은 어젯밤에 사실 제가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있진 않았고 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고 뭐 평상시면은 보통 어떤 예상치에 잘 부합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지표들이라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어젯밤에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 하게도 예상치 못한 지표가 하나가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왔다는 거, 그게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여튼 제조업 지표란 소리예요. 제조업 지표인데 예상치가 16이었는데 2.6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하실 때 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야 16이었는데 2가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이 개박살 난다 이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값은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제조업이 뒤로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은 앞으로 가고 있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느려졌다라는 거,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 둔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퍼진 거죠. 요걸 재료로 해서요. 그래서 이 지표가 좀 어젯밤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지 평상시와 다르게 나스닥보다 S&P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어떤 저 제조업이라는 건 전통적인 그런 거잖아요. IT 빅테크는 제조업이 아니죠. 근데 제조업이 아닌 예.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S&P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S&P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저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다양한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악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까지는 악재도 악재고, 아니 참, 지금까지는 악재도 호재고 호재도 호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기에, 전염병 때문에 유동성을 막 공급하고 있던 이런 시기에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식이 올랐고, 호재가 나오면 호재랍시고 올랐고, 그죠? 무조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긴축하고 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이 아니고 정상화 과정, 다시 수도꼭지를 잠그는 과정 중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다. 악재는 악재인 거고요. 악재는 악재로서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호재는 호재로서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저게 야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 못하겠지 이렇게까지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평상시와 다른 겁니다. 과거와 달라진 거죠. 과거에 유동성 공급했던 시기와 지금 긴축하는 시기는 악재는 악재고 호재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저게 뭐 긴축 우려 완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었고, 저거는 악재는 악재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이 전날에 5월 18일 날, 그 전날에 이미 이 지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S&P와 나스닥이 3% 4%씩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저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뭐 선반영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할 법한 건 아닙니다. 약간 선반영 느낌이, 그죠? 그런 이야기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지다 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전날 많이 움직였으니까 저런 지표 하나를 가지고 시장이 뭐 또 폭락하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봤어요. 그래서 요까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이 지표가 또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제 뭐였어요? 어제 소시에테 제네랄인가 그 프랑스 투자은행에서 보고서 냈잖아요. 연준 누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뉘앙스로 보고서를 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죠.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버리면 뭐 기준금리를 4.5까지는 올려야 되고,
뭐 테이퍼링은 얼마를 해야 되고 라고 했고, 인플레를 잡지는 않는데 그래도 경제를 죽이지 않는 선에선 어느까지 움직여야 되냐. 그러니까 경제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앞으로 금리 인상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했거든요. 50bp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얘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준 니네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걸 어제 이야기해 준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 때문에 죽을 거고, 그렇다고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올린 것 때문에 죽을 거고, 이래저래 니넨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어젯밤에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보고서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장 저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와 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시장에 그죠 뒤통수를 강타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보고서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은 인플레 우려지만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난번에 미국 1분기 GDP 역성장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여튼 뭐가 지표가 계속 이제 평소에는 좀 정상적으로 나오던 지표들도 예상치 못한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뚝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구멍이 하나씩 뚫리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미 몇 개월째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고민 중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표 때문에 솔직히 어제 미국 주식시장 기술적인 자리가 어땠어요? 지지선 부근이었으니까 반등도 할 수 있었다고요.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5월 18일 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급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저는 큰 폭의 장대 양봉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갖고 열어놓고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저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나오면서 찬물 끼얹은 겁니다.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차마 이게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는 없었던 거고 떨떠름해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기는 저 지표를 보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떨떠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서 지지력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 5월 18일날 이 장대 양봉, 5월 18일날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살펴봤고, 다른 거 이야기도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22 의사록 공개록이 됐는데, 저 22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인플레 우려 때문에 빨리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22 부총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자산 매입 종료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이 달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유로존에 요즘 긴축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참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쟁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전쟁 불확실성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대사관 문 열었대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정신 나갔겠어요. 우크라이나 대사관 문 열었는데 약간 좀 평화 분위기 이런 게 있으니까 문 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전쟁 우려 같은 거는 확전 우려 이런 것도 좀 많이 사그라들고, 전승기념일 날에 조용히 넘어갔으니까 이제 전쟁 이슈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원자재 시장에는 여전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는 거,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이런 거에는 여전히 전쟁 이슈가 그 천연가스나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요인으로서 많이 작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들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어젯밤에 주식시장을 봤는데 이 금리하고 달러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2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죠? 이날 양봉이 알고 보니까 오버슈팅이었고, 이게 알고 보니까 죽기 위한 오버슈팅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조정이 잘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뭘 잘 모르겠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 부근이
어떤 몇 년 단위 혹은 몇 개월 단위 혹은 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치고 오를 거냐 아니면 크게 떨어질 거냐 이런 중장기적인 변곡 자리에서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죠? 일단은 그런 방향성 모색 과정이 좀 진행 중이다. 물론 근데 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쉬었다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쉬었다가.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달에 3월달 4월달에 너무 달러가 많이 달려서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일단 잘 쉬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월봉 단위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난 4월 달에 너무 과했던 상승에 대한 그런 조정이 일단 나오는 것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네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도 요즘에 좀 그렇죠. 이것도 월봉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전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더 올라가더라도 쉬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금리도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거. 물론 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좀 모른다라는 의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 자리 탁 깨면서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금 전에 조정이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쉬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본다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물론 어딘가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뭐 어디 아랫부분을 시원하게 붕괴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3, 4내이 거의 완성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오버슈팅 이런 걸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파워르장님의 뭐 이런 립 서비스 긴축에 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어갖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조정 중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달러하고 금리가 각각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뭐 완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자리들을 어젯밤에 각각 붕괴시키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수 있다,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선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어젯밤에는 이런 우호적인 조건에도 달러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저런 증시의 우호적인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비리비리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두긴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 초반부터 해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달러와 금리가 약했어요. 계속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저 모양을 보였다는 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하여튼 밑에 부분에 지지력이 영 없다. 쌍바닥, 뭐 물론 아직까지 쌍바닥 이야기를 굳이 엄밀히 따지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쌍바닥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요.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아래쪽으로 진행되는데 막 폭락을 하는 등 이 폭락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천천히 이제 갈 모양이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역시나 그죠? 달러가 약세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1830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일단 1830 다시 돌파한 자겠으니 역시나 위로 가겠다는 것인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금값은 위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830 붕괴시키니까 입 다물고 있었죠. 근데 다시 1830 위로 올라온다면 그죠? 다시 위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요 며칠 전에 115달러 부근에서 3거래일간 저항 누적시키고 하락해서 좀 많이 빠지나 싶었는데, 어젯밤에 또 다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뻘떡 올라왔으니까 별로 유가가 하락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가를 보면서 봐야 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요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저점이 높아지는 기울기가 요 기울기였잖아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림으로 인해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게 요렇게 기울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전고점 자리 115달러 자리 넘어가면 이 상승의 속도가 좀, 상승의 폭이 이런 게 좀 가속화될 수 있겠죠. 상승이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거. 국제유가 저렇게 오르는데 퍽도 인플레가 잡히겠습니다. 그죠?
요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도 오르네요. 예, 정말 대단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막 급락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340 안 깨면 결과적으로 재미없어요. 340 안 깨면 재미없고, 역시나 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 그죠? 개파락이 좀 너무 크기도 했고, 위에 저항 확인도 안 했고, 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의 급락, 어제 미국이 4% 5% 빠졌어요. 너무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으시면 안 되고, 뭐 일단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 갭을 메울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일단 가운데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만한 자리는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340과 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350, 그죠? 이 위에 있는 이 10포인트 내에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350 근처에 가면 뭔가 하시고, 340 근처에 가면 뭔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가만히 또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냥 일단 이런 자리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코스닥 시장으로 1200에 대한 지지력 확인했으니 더 올라가고 있죠.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처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꼭 한국이 꼭 같이 처지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이런 게 계속 강해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죽든 뭐 선물이 쓰러지든 하여튼 뭐가 뭐 지지선이 붕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이게 아래로 가는 건데, 지금 일단 한국 증시는 최근에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보다 훨씬 강해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거 유효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쌍바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거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어제 뭐 물론 어제 뭐 깜짝 폭락을 하면서 우리의 뭐 가슴이 그 심리적으로 좀 흔들렸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하여튼 계속 저 삼성전자가 계속 강하고 이러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